지원씨 여기 뭐가 만져진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 암세포가 발견이 됐다고. 그런 고통을 제가 느낄 수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수면 마취를 했는데 중간에 깨가지고 왜 눈물 나려고 하지? 눈물 날 것 같으니까 토마토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어떤 컨텐츠를 이제 찍어볼까 하다가 지금 1차 항암을 하고 3주차가 되었고 다음 주에 2차 항암을 할 예정인데 제가 어떻게 해서 암 진단을 받게 됐는지 전조 증상은 없었는지 치료 과정이나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선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 일어나서 경락 마사지를 받고 수액 맞으러 병원에 갔다가 시딩 찍을 게 있어서 이제 스튜디오 가서 촬영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지금 저녁 6시 38분 정도인데 아직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을 든든히 먹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요즘 저 정말 잘 먹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늦잠을 자기도 했고 경락, 수액, 촬영 이렇게 바로 가느라 밥을 못 먹어가지고 뭘 먹을까요? 쿠팡이 켰는데 뭘 먹어야 되지? 나 뭐 먹지? 한식? 한식을 먹어볼까? 족발의 막국수 어떤가 싶습니다. 족발 막국수. 항암 중에는 날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서 회랑 스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못 먹고 있어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잘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결정을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저는 메뉴를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뭘 했냐면 제로 두부 된장 열무 비빔밥 약간 매운맛 그리고 무조미료 무설탕 국내산 100% 제로 김치 150g 비빔밥이랑 김치 있고 집에 지금 친구가 보내준 오리고기가 있는데 오리고기를 좀 데워가지고 비빔밥이랑 오리고기 같이 한 끼 맛있게 먹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커피로 연명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디카페인으로. 그리고 제가 4일 전부터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유를 먹어줄 건데 처음에는 이거 집에 있는 믹서기에 이걸 붓고 블루베리랑 꿀이랑 뭐 해가지고 갈아 먹으려는데 너무 귀찮아서 그냥 먹겠어. 이 두유도 먹다 보니까 진짜 맛있네요. 선물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프면서 날 너무 애정하고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많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한 요즘입니다. 투기가 막 생겨요. 암새끼를 빨리 무찔러 버려야지. 50분? 49분? 너무 배고픈데 그럼? 오리를 좀 내놔야겠다. 오리를 해동시키고 오겠습니다. 잠깐 저희 집에 있는 인형 블루랑 얘기 좀 하고 계세요. 블루랑 좀 놀고 계세요, 여러분. 얘랑 얘기 좀 하세요. 아니 이렇게 배고픈데 어떡하란 말이야.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거냐 말이야. 자, 전 지금 너무 배고파서 과일을 씻어왔어요. 한 40분 뒤에 음식이 와가지고 아직 너무 많이 남아서 TV를 켜놨는데 잠시만요. 집중도를 위한 재즈를 살짝 틀어놓을까. 이거 막 저작권 있는 음악 틀면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작권 없는 음악. 오케이. 살짝 은은하게 틀어놓고 블루베리랑 토마토도 제가 보내줘서 받았어요, 주변에서. 사촌 언니가 제주도에 사는데 이제 남편이랑 같이 수확한 카라향을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과일이 암 환자한테 엄청 좋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못난이 카라향인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미쳤어요. 이게 진짜 지금 아까 살짝 카메라 켜기 전에도 먹었는데 저는 이 귤을 어떻게 까냐면요. 안 돼! 제가 귤을 이렇게 깝니다, 여러분. 안 돼. 끊기면 안 돼. 끊기면 안 된다고. 짠! 짜잔. 귤을 저는 돌려 깎습니다. 귤에 붙어있는 하얀 거 이름은 귤락입니다. 자, 갑자기 시작된 블루베리 토마토 카라향 먹방.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맛있다. 나중에 노후에 귀농이나 할까봐. 19분 뒤로 줄었다. 대박.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암에 걸렸는지 빨리 썰을 풀고 싶은데 지금 과일이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죠? 자, 지금부터 슬슬 얘기를 해볼게요. 때는 바야흐로 2025년 12월 29일 그날 마법의 날 첫 번째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경락 마사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12시쯤?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경락 마사지를. 근데 이제 원장님이 이 어깨를 데콜테 마사지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경락이랑 같이 해가지고 제 어깨랑 바스트 부분이 살짝 들어가요. 서비스로 살짝 해주시는 건지 원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딱 해주시다가 지원씨 여기 뭐가 만져진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 여기에. 하고 저도 누워있다가 슥 봤는데 뭔가 요만한 크기의 동그란 고무공 같은 느낌의 뭐가 여기 이렇게 만져지더라고요.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좀 무섭긴 했는데 저 생리 첫날이라서 뭐가 결절 같은 게 잡히나 봐요. 이랬어요. 그러다가 마사지 해주시던 원장님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뭔가 막 약간 의심의 손길을 이렇게 막 하시던데 약간 좀 그 상황이 좀 불편해서 그런지 아니요 괜찮아요 이러고 넘어갔어요. 경락 끝나고 나와서는 바로 GPT한테 나 가슴에 뭐가 만져져 딱딱한 동그란 뭔가 만져져 이거 뭘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GPT의 대답은 여자들은 호르몬이 불규칙하거나 뭐 생리할 때나 이럴 때 섬유선종, 낭종 같은 게 생겨서 생겼다가 없어졌다 한다. 근데 여자 스스로 막 자기 가슴을 만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걸 너가 몰랐을 수도 있다. 생리가 끝나면은 없어져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긴 오늘이 생리 첫날이니까 호르몬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생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일주일이 흘렀죠. 1월 초까지 생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길래 너무너무 하루하루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월 둘째 주부터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1월 12일 날 집 근처에 있던 유방외과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뭐 초음파도 하시고 하다가 조직 검사를 했죠. 무슨 총 같은 거를 탁 해가지고 세포를 채취를 해서 영상의학과에 보내는 것 같았어요. 3, 4일 뒤에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면 전화 드릴 테니까 내원을 하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나갔다가 바로 그 다음날 3, 4일 후도 아니고 바로 다음날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암세포가 발견이 됐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학병원 가서 전체적으로 조직검사를 받아봐라. 딱 이 자리에 그날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서 TV 보다가 전화 와서 받았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화를 받기 전에 그 전날 그 조직검사를 받았잖아요. 그때 동안 진짜 하루하루 맨날 막 여기를 만져보면서 신경이 너무 쓰이기도 하고 불편했고 막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해보고 이게 보통 낭종, 섬유선종, 맘모톰 같은 걸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했기도 하고 약간 예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실제로 그 암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제가 지금 병원으로 직접 갈 테니까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럼 오셔라 늦게까지 하니까 오셔라 해서 간다고 하고 집에서 엉엉 울면서 생각나는 게 엄마밖에 없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딸내미 이러면서 이제 애교가 엄청 많으시거든요. 전화를 받으셨다가 제가 울면서 전화를 하니까 왜 눈물 나려고 하지? 눈물 날 것 같으니까 토마토를 맛있다. 엄마가 지금 서울 올라갈게 뭐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병원 가보겠다 해서 엄마가 제 여동생한테 연락을 해서 여동생이 퇴근하고 바로 병원으로 와줘서 같이 이제 병원을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암세포가 발견이 됐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메이저 대학병원에 연결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이 있나 봐요. 아땡병원, 삼땡병원, 성땡병원 이렇게 세 군데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그나마 가까운 곳으로. 그래서 1월 말에 아땡 병원을 예약을 했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들어져 있는 암보험에서 메이저 병원 명의분을 연결해 주시는 그런 게 시스템이 있나 봐요. 엄마가 연결해준 보험사에서 해준 게 더 빨라서 1월 22일 날 대학병원을 예약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했어요. 어떤 검사를 했냐면 제가 갔던 병원에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유방 촬영, 초음파, 피검사, 엑스레이, 골밀도, MRI, CT, 폐기능, 심전도, 심장 초음파, 전신뼈 검사 이렇게 총 8시간에 걸쳐서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 검사를 하루 만에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제가 갔던 병원에는 암 환자들이 뭐 급증을 했나 젊은 유방암 클리닉이라고 했나 어쨌든 패스트트랙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2, 3주에 걸쳐서 할 검사들을 하루 만에 했어요. 그거를 다 하고 1월 23일 날 이제 산부인과를 또 그 병원에 있는 산부인과에 방문해서 난자 채취 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1월 23일, 26일, 29일, 30일, 2월 2일, 2월 3일, 2월 4일, 2월 6일 다 그 병원의 산부인과를 거의 매일 이틀에 한 번씩 가가지고 초음파 보고 이제 난자채취 이제 주사랑 막 약 먹는 거 난포가 잘 생기나 이런 것도 막 보면서 그 난자채취 프로그램을 2주 동안 했고요. 그래서 2월 9일 날 난자 동결 수술을 했어요.
난자 동결 수술하는데 저는 세상에 그런 고통을 제가 느낄 수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수면 마취를 했는데 중간에 깨가지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고통을 다 느끼면서 난자 채취를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많은 양이 채취가 돼서 잘 끝났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고 채취가 끝나고 나서 한 2주 동안? 한 3주 동안 배가 이렇게 아랫배가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임산부처럼? 그때 참 멘탈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난자 채취까지 다 하고 그 전에 패스트트랙 검사를 쫘라라라락 했던 그 검사들을 결과를 들었는데 이제 암이 맞고 1기가 맞고 우측에 있는 침윤성 호르몬 양성 유방암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고 브라카라는 유전자 검사는 이상이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오른쪽 림프에 하나가 전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림프에 전이가 하나 있으니 수술 날짜를 3월 5일에서 2월 13일로 자리가 하나 나서 그걸로 해주겠다라고 하셔서 2월 9일 난자 동결 수술을 하고 2월 12일 날 입원을 해서 2월 13일 날 수술을 하고 2월 14일 날 오전에 퇴원을 했어요. 수술과 난자 동결 전에 제가 들었던 제 암 진단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 1기 그리고 1.8cm라고 들었고 근데 이제 초음파 검을 해보니 이쪽 림프에 전이가 하나 돼 있다. 임파선 전이가 하나 있다. 이렇게 결과를 들었어요. 임파선 전이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항암은 거의 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어쨌든 여기서 멈춰있는 공격성이 낮은 게 아니라 하나가 여기로 튀었으니까 아무래도 수술을 빨리 하고 항암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그때 얘기를 또 들었던 것 같아요. 할지 안 할지 정확하게는 수술 후에 외래 볼 때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어쨌든 그래서 2월 12일 날 병원에 입원을 하고 2월 13일 날 오전에 수술을 했어요. 부분 절제로 이렇게 겨드랑이도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정말 눈 감았다 뜨니까 끝났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끝나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수술 때 제가 올라서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여기를 제거를 하고 임파선 부분 겨드랑이를 림프 생검술이라고 하셨나? 어쨌든 여기를 찢어서 열었을 때 임파선 전이가 많이 되어 있으면 하나가 아니라 3개 이상이면 곽청술이라고 여기 림프를 전체를 다 제거를 하는 곽청술을 할 수도 있는데 곽청술을 하게 되면 림프를 다 제거를 하고 피주머니를 차고 나올 것이다. 박지원 환자분께서 수술 끝나고 나왔는데 여기 피주머니를 달고 나오면 곽청술을 한 거니까 겨드랑이에 전이가 많이 되어 있었던 거니까 상태가 좀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았던 거라고 그때 생각을 하고 퇴원을 다음날 못하고 며칠 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수술 때 올라가서 잠들기 전까진 제발 항암할 테니까 겨드랑이 제발 림프 전이 안 돼 있게 해주세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항암 안 하고 싶다. 항암만 안 하게 해주세요. 이랬다가 이제 림프 전이 됐다는 거 듣고 나서는 제발 림프 전이 하나 이상 아니게 해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수술방에서 나와서 마취가 깨가지고 눈을 이렇게 떴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냥 멍한 상태로 손으로 막 이렇게 만져봤어요. 피주머니가 있나 없나 막 보다가 이제 그 막 이런데 뭐 기구 같은 거 꽂아놓잖아요. 막 심장 뛰는 거 보고 막 링거 같은 거 꽂아놓잖아요. 전 그게 피주머니인 줄 알고 피주머니 있네. 전이가 많이 됐구나. 1기가 아니라 2기, 3기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울면서 깼어요. 다행히 그게 피주머니가 아니라 그냥 모르겠어요. 뭔지. 어쨌든 그래서 수술을 잘 마치고 금식을 하다가 금식 깨지고 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봄동 비빔밥이 유행해가지고 엄마가 집에서 저희 집에 가서 봄동 비빔밥을 만들어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봄동 비빔밥 우거우거 먹고 편의점에서 군고구마랑 막 간식이랑 블루베리랑 토마토랑 사가지고 지금도 먹고 있는데 블루베리 토마토. 제가 블루베리 토마토 자두 최애 과일이거든요. 어쨌든 그걸 막 우거우거 입에 다 때려넣고 맛있다 이러고 수술 끝나고 한 5시간 동안 먹기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3월 5일날 외래를 오라고 예약을 잡아주셔서 그때까지 좀 시간을 보내다가 항암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막 뭐 시간을 보내다가 3월 5일날 외래를 갔는데 항암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약간 이의 제기를 했죠. 근데 저는 통상적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암세포가 없는데 왜 암이 없는 몸뚱아리에 항암제를 투약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까? 생기면 그때 없애는 게 항암제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저한테 제가 나이가 너무 젊고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았고 겨드랑이로 하나 튀었으니까 재발 위험이 높다. 유방암은 재발 위험이 엄청 높은 암이라고 해요. 수술하고 치료하는 거는 다른 암에 비해서 간소화된 편인데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안 그래도 높은 재발률이 제가 나이가 젊고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기 때문에 제가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젊어서 호르몬도 많고 생리도 계속하고 이러기 때문에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기 딸이었으면 무조건 항암을 해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하고 3월 17일 날 혈액중량내과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어떤 항암제를 쓸지 몇 회 할지 항암 후에 방사선을 하는 거랑 약은 어떤 걸 먹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고 4월 7일 날 이제 항암을 시작하기로 해서 그 전까지 이제 3월 말에 제 생일이었어서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면서 멘탈이 좀 건강해지더라고요. 받아들이고 이겨내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4월 7일 날 1차 항암을 했어요. 항암 주사를 투약을 받았고 지금 3주차 되었고 다음 주 화요일에 2차 항암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1차 항암 후에 3주차이기 때문에 빡빡머리여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머리가 아직 멀쩡하잖아요. 이게 쿨링캡을 써서 그런 건데 이 쿨링캡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계속 빠지고 있긴 해요. 근데 좀 더디게 빠지고 있다. 네. 어쨌든 앞으로 항암 치료가 3번 더 남았는데 잘 받고 잘 이겨내고 씩씩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하루하루 멘탈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투기가 생겼다가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이라도 찍어야 애써 밝아야 더 밝아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기도 하고 저한테도 그게 참 많이 힘이 됩니다.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시는 유방암 환우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잘 이겨내요. 할 수 있어요. 씩씩하게 같이 이겨내서 원래 일상으로 잘 돌아가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같이. 저는 이제 비빔밥이 왔나? 배달이 완료됐다. 어쨌든 이 배달 음식만 뜯으면서 인사를 할게. 잠시만요. 생각보다 빨리 왔네. 50분 걸린다 더니 25분 만에 왔어요. 리뷰 이벤트 곰탕, 김치, 비빔밥. 우와. 다음에는 먹방도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점 맞춰 하세요. 여러분 안녕.